안녕하세요. 저녁 노을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진영, 올해 60세입니다. 중소기업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3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혼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나이도 나이고 한 번 실패한 결혼 생활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만성 어깨 통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찾은 마사지샵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이야.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것들을 들다 보니 어깨와 목, 허리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정형외과도 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효과가 별로였죠. 진통제로 버티는 나날이 계속됐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공장 동료가 마사지샵을 추천해줬어요. 공장장님, 제 와이프가 다니는 마사지샵이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시대요. 소형 피부 마사지라는 곳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갔어요. 그냥 몸 좀 풀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사지샵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아로마 향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님,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어깨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손님을 대하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이진영님, 들어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마사지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여자분이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김소영 사장님. 나중에 알았지만 54세였어요. 하지만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단정하고 우아한 분위기였죠. 단아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 그런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어깨와 목,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상세한 상담을 받으며 놀랐어요. 다른 곳에서는 대충 물어보고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정말 꼼꼼히 물어보더라고요. 일하는 자세, 수면 패턴, 스트레스 정도까지. 그럼 한번 어깨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편안히 누워주세요. 소영 사장님이 제 어깨를 살펴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는데 왜인지 심장이 빨라지더라고요.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공장 일이 많이 힘드시죠? 어깨와 목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정확한 진단에 감탄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근육이 뭉쳤다, 스트레스성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원인까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일단 전신 마사지로 전체적인 긴장부터 풀어드릴게요. 편하게 계세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마사지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니까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소영 사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처음 마사지 받으시죠?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도 조절해 드릴게요. 마사지를 시작하더라고요. 어깨를 살짝 눌러보면서 어디가 더 아픈지 확인하면서요. 그 손길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여기가 제일 아프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만져보면 알아요.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소영 사장님과의 대화였어요. 공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어떻게 아세요? 몸이 말해줘요. 어깨 결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긴장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마사지 몇 분만 받았는데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사지가 끝나고 일어나니까 확실히 달랐어요. 어깨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어떠세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효과가 빠를 수가 있나요? 소영 사장님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미소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꾸준히 관리하면 완전히 좋아질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소영 사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까지. 60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네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마사지 샵을 찾았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몸 관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소영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았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저번보다 훨씬 좋아요. 정말 신기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전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매번 마사지를 받을 때마다 소영 사장님의 손길을 느끼는 게 가장 좋았어요. 부드러운 손가락이 제 어깨를 주무를 때면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사지를 받는데 갑자기 어깨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괜찮으세요? 소영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놀라서. 괜찮아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소영 사장님의 손은 여전히 제 어깨에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사장님. 네. 손이 정말 따뜻하시네요.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어요. 너무 이상한 소리였나 싶어서요. 하지만 소영 사장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손님들이 편안해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날부터 마사지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관리가 끝나고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거든요. 진영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별로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책임감이 느껴져요. 성실한 분 같아서요. 성실하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사장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미용학원 나온 지 15년 됐어요. 샵 차린 건 7년 정도 되고요. 대단하시네요. 저 같은 평범한 공장장과는 차원이 다르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일이 다 소중하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소영 사장님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었어요. 손님을 대하는 진심 어린 자세도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어느 날은 마사지 받다가 깜빡 잠들어 버린 적이 있어요. 공장 일이 너무 바빠서 피곤했거든요. 담요가 덮여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주무셨어요? 죄송해요. 너무 편안해서. 괜찮아요. 그만큼 몸이 이완됐다는 뜻이에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요즘 야근이 좀 많아서요. 소영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관리 잘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더욱 흔들렸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누구도 제 건강을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2달이 지나면서 어깨와 허리 통증은 거의 나았어요. 하지만 마사지를 그만둘 수 없었죠. 소영 사장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관리 횟수를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당황했어요. 관리가 끝나면 소영 사장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자주 오시면 몸이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떨까요? 소영 사장님이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어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그날 마사지를 받는데 평소보다 소영 사장님의 손길이 더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전신 마사지를 해주는데 단순한 관리 이상의 느낌이었죠.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좋았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소영 사장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사랑의 표현 같았거든요. 어느 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방문했어요. 공장 일이 늦게 끝나서 마지막 손님이 되었거든요. 늦어서 죄송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절 기다려준 걸까요?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다른 손님들이 없어서 그런지 더 조용하고
은밀한 느낌이었죠. 오늘은 어떠세요?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소영 사장님이 제 등에 손을 올려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외로워서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소영 사장님을 만나면서 더 커진 갈망까지. 알아요. 그 기분. 소영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등을 쓰다듬는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죠. 진영 씨? 네. 저희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몸을 돌려 일어났어요. 사장님과 마주 앉은 상태가 되었죠. 거리는 아주 가까웠어요. 사장님. 네. 사장님을 좋아해요. 고백했어요. 60세에 하는 고백이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요. 소영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저도 진영 씨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소영 사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랫동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나이도 나이고 상황도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깊어졌죠. 3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부드러운 입술, 따뜻한 숨결이 제 온몸을 전율시켰어요. 저를 소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소영 씨? 네. 두 번째 키스는 더 뜨거웠어요. 서로의 갈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씨의 손이 제 목 뒤로, 제 손은 그녀의 허리로 갔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소영 씨가 제 품에서 속삭였어요. 손님과 사장 사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손님이 아니라 그냥 진영이로 만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소영 씨가 웃었어요. 다시 제 입술에 키스했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마사지 샵에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아갔어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 진짜 마음으로 통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사지는 명목상이었고 실제로는 연인처럼 만나게 됐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같이 영화나 볼까요? 첫 데이트 제안을 했을 때 소영 씨가 수줍게 웃더라고요. 좋아요. 오랜만에 영화관 가보네요. 주말 데이트는 정말 달콤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식당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소영 씨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 진영 씨 같은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는 소영 씨 같은 여자를 평생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찬이에요. 하지만 소영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보니 제 말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마사지 샵에서 만날 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없을 때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거든요. 오늘은 정말 피곤해 보이세요. 공장에서 야근했어요. 그럼 특별 마사지 해드릴게요. 소영 씨의 마사지는 이제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애무에 가까웠죠. 어깨에서 시작해서 등까지.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기분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도요. 어느 날은 관리 중에 소영 씨가 제 어깨에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소영 씨,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은밀한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3달 정도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토요일 저녁 소영 씨가 집에 초대했어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소영 씨의 집은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센스 있게 꾸며진 인테리어와 곳곳에 있는 식물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감사해요. 혼자 살기엔 적당해요. 소영 씨가 직접 만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와인도 한 잔씩 마셨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더라고요. 진영 씨? 네. 저희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도 나이고 서로 상처도 있잖아요. 소영 씨의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사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영 씨, 저는 확신해요. 당신이 제 인생에 온 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소영 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진영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어요. 문제는 주변의 시선에서 시작됐죠. 마사지샵 직원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사장님, 이진영 손님.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혹시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소영 씨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소영 씨의 미용업계 동료들이었어요. 어느 날 소영 씨가 침울한 표정으로 전화를 했어요. 진영 씨, 만날 수 있어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소영 씨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미용사회 모임에 갔는데, 네, 다른 사장님들이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님과 연애한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작은 동네라서 금방 퍼져요. 소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해야겠어요. 샵에서는 평소처럼 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제 공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공장장님, 요즘 마사지 자주 받으신다면서요? 직원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몸이 아파서 가요. 아, 그 예쁜 사장님 말이에요? 공장장님 좋으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더 큰 충격은 소영 씨의 미용업계 송년회에서 있었어요. 소영 씨가 저를 동반자로 초대했거든요.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가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소영 언니, 이분이 남자친구세요? 네, 이진영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공장장이시구나. 어떤 공장이에요?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아, 그들의 반응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미용업계 사장인 소영 씨와 공장장인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선이었죠. 소영이는 정말 센스 좋은 사람인데 왜 굳이? 멀리서 들리는 수근거림에 가슴이 아팠어요. 진영 씨, 미안해요. 소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벽을 실감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 씨가 말했어요.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제 업계에서는 평판이 중요해요. 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소영 씨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서비스업은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니까요.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마사지샵에서도 어색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요즘 왜 이래요? 제가 물었을 때 소영 씨는 힘들어했어요. 진영 씨, 우리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변에서 너무 많은 말들이 나와요. 손님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더 큰 문제는 나이 차이에 대한 시선이었어요. 6살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60세 남자가 54세 여자랑 좀 이상하지 않나? 공장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나이도 있고 처지도 다른데 잘 될까? 이런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소영 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진영 씨는 6살이나 많잖아요. 나중에 늙으면 어떡해요? 그런 걸 왜 걱정해요?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점점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 직업적 지위 차이, 주변의 시선까지. 어느 날 소영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진영 씨, 우리 잠시 거리를 둬요. 왜요? 갑자기.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 손님들이 다른 샵으로 가고 있어요.
사업에 타격이 와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때문에 소영 씨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저 같은 늙은 공장장이 미용샵 사장인 당신과 어울린다는 게 무리였나 봐요. 진영 씨,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나이도 많고 처지도 안 맞고. 감정이 푹 받쳐 올랐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격지심이 폭발한 거죠. 결국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진영 씨,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 같아요. 마사지샵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관리를 받는 척하며 작별 인사를 했죠. 정말 행복했어요. 소영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4개월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주변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끝나버린 거죠. 마사지샵을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 사랑하는 게 죄였을까? 그 후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어깨가 다시 아파와도 마사지샵에 갈 수 없었고 소영 씨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공장 직원들은 오히려 위로한다며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장장님, 잘된 일이에요. 나이 차이도 있고 처지도 달라서 나중에 문제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사랑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처지가 뭐가 중요한가요? 소영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니 후회만 밀려왔어요. 그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 진심 어린 사랑. 모든 게 그리웠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소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소영 씨, 저예요. 소영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이더니 소영 씨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카페에서 만난 소영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안 좋아 보여요. 진영 씨도요. 서로 마음고생을 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소영 씨, 제가 바보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진짜 사랑을 포기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소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후회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상황은 똑같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당당하게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소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았죠. 당당하게 연애했어요. 물론 여전히 시선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요. 진영 씨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헤어졌던 시간 때문에 더 간절해진 거죠. 마사지샵에서도 당당하게 연애했어요.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영 씨의 남자친구로서 가는 거였거든요.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돼요. 6개월이 지나고 소영 씨를 처음 만난 기념일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소영 씨? 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에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소영 씨가 깜짝 놀라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진영 씨, 60세와 54세가 만나 사랑한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소영 씨가 제 운명이라고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어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축하해요, 공장장님. 공장 직원들도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바꾼 것 같았어요. 진영 씨와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소영 씨. 결혼 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제가 공장을 그만두고 소영 씨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공장장 자리를 그만두고.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마사지 샵을 확장해서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웰니스 센터로 만들었어요. 남성 전용 관리실도 새로 만들고 커플 마사지 서비스도 시작했죠. 부부가 함께 운영하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부부 사장님들이라니 정말 로맨틱해요. 걱정했던 나이 차이나 직업적 배경도 오히려 장점이 되었어요. 제가 공장에서 쌓은 경영 노하우와 소영 씨의 전문 기술이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났거든요. 진영 씨 덕분에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소영 씨의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웰니스 센터는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고 부부가 함께 일하니까 더욱 알콩달콩해요. 하루는 어땠어요? 매일 저녁 집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당신과 함께해서 매일이 행복해요. 나이 차이,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다른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60세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54세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다시 느낄 줄이야.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인정해요. 사장님들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저희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어떤 손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니까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나이 차이, 직업적 배경 차이,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헤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그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에요. 그리고 당당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처음엔 단순히 어깨 관리를 받으러 간 마사지 샵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줄이야.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소영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생각해요. 아,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용기를 가지세요. 진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니까요. 60세 공장장과 54세 마사지샵 사장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마사지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 평생 지속될 인연이 되었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진영 씨, 고마워요. 저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주셔서요. 지금도 매일 마사지 샵에서 함께 일하면서 첫 만남을 떠올려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마사지 샵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겠죠.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같아요. 60세에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황혼 연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